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해 국방부 장관 등을 물색하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소개해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부인을 하자 유동규 씨는 23일인 오늘 양심이 있느냐, 다음에 또 그러면 낱낱이 밝히겠다고 주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매체에서는 전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해 대선을 준비하던 이재명 대표에게 윤건영 의원을 소개해줬으며, 그리고 지난해 1월 경기도지사실에서 이재명 대표와 윤건영 의원이 함께한 3자 회동 자리에서 청와대에 들어가면 사람을 뽑기 쉽지 않으니 미리 캠프에서 뽑아서 준비해두라고 조언을 했었고, 또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를 대비해 인재를 물색하는 등의 상당한 역할을 했었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유동규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면서 자기 과시용이라는 반박을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유동규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공판 준비 기일이 끝난 후 법정을 나오면서 취재진들과 만나 푸하하하 웃으면서 너무 웃긴다. 정말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심을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다. 아주 세세하게 경험한 일이니까. 다음에 또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만났고 어디서 만났고 그 다음에 몇 번을 만났는지 낱낱이 말씀드리겠다. 그분들이 자꾸 거짓말하시면 이 부분은 또 법정에서 가릴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진실로 한번 확실하게 가려드리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유동규 씨는 이날 김용전 부원장이 법정에서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 김용전 부원장에게 6억 원을 전달했다. 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을 것이다. 결국 그 거짓말은 한계에 도달할 것이고 안 밝혀질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사를 접한 인터넷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면요. 포르쉐 X군. 유동규 중간에서 해먹고 지인한테 돈 빌려서 포르쉐 샀다는데 포르쉐 사는데 돈 빌려주는 사람이 어딨나? 그 당시 이자가 낮아서 차량 대출로 살 수도 있었어. 네가 해먹었거나 뇌물을 받았겠지. 이미 유동규의 진술은 내연녀 포르쉐에서 거짓으로 다 뽀록 났잖아. 낱낱이 증거로 말해라. 왜? 카더라, 들었다, 증거는 없고 횡설수설 헛소리만 하냐? 말만 하지 말고 증거를 좀 가져와봐요. 수사를 받으면서 여태 말은 안 하고 애지간히도 의리 지켰겠다. 다 거짓말, 작작해라. 범죄자가 이렇게 당당한 게 너무 역겹다. 유동규 씨 말만 들으면 본인은 잘못이 없는 정의로운 사람인 줄 착각하겠어요. 김만배가 이재명한테는 뇌물 안 먹힌다고 혀를 내두른 거잖아? 그 녹취록에 보면 씨알도 안 먹힌다고 욕하던데 유동규는 진술을 번복하고 모함하면 검찰이 봐준댔냐? 한명숙 사건 때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하던 거 다 뽀록 났었지. 사실이면 근거 자료 가지고 다 말해라. 입질, 거짓 조작같이 보임. 신뢰가 안 갑니다. 질질 끌지 말고 사실이면 빨리. 뇌물 받은 놈이 이렇게 뻔뻔해. 동규야, 네가 단순 전달책이면 중간에 돈을 빼먹는 게 가능하냐? 이미 밝혀진 뇌물이 있는데 어떻게 풀려난 거야? 당신 입에서 양심 소리 하는 건 진짜 양심이 없는 건데 검찰과 손잡고 자기 진술을 180도 바꾼 사람 말을 어찌 믿으라고? 진짜 양심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인터넷 네티즌들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향해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중간에서 가로채 내연녀를 위해 생활비와 포르쉐 자동차까지 사줬다는 진술을 지적하며 유동규 씨의 말은 믿어주기가 어렵다고 말이 아니라 증거를 내놓으라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현재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두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사건과 엮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인데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기획조정실장이 구속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검찰의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사람은 바로 유동규 씨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연루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나온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씨의 진술만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정치 검찰들과 사법 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애당초부터 나왔었던 것이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서로 단합이 안 된 채 말이 엇갈리며 서로 형량을 덜 받으려고 물어뜯고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던 중에 지난 20일엔 MBC에서 아주 똑소리 나는 중요한 단독 보도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런 엄청난 내용의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하는 주류 언론사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들이 아주 썩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겠죠. 참고로 지난 20일에 MBC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내용에 따르자면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이 8억 원이 넘는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걸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지만 김용 부원장이 받았다는 이 돈의 사용처 중 일부가 딱 걸렸는데, 알고 보니 돈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자신이 중간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고 그 중에 일부가 자기 부인을 위한 수입차를 구입하는 데 쓰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 대부분은 김용 부원장에게 갔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김용 부원장은 지금까지 받은 돈은 아예 없다라고 하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작년 7월 중순에 유동규 씨의 부인 박모 씨는 1억 4천여만 원의 유명 독일 자동차인 포르쉐 차량을 샀는데, 그러니까 이 포르쉐 자동차를 샀던 시점은 유동규 씨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했다던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검찰에 소환된 유동규 씨의 부인 박 씨는 어머니 돈 3,500만 원, 적금과 예금,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샀다라고 말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유동규 씨가 검찰에 털어놓은 이야기는 부인 박 씨의 진술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유동규 씨는 당시 전달받은 돈 중 2천만 원 정도 한 번, 나머지는 여러 번씩 나눠서 모두 4천만 원을 부인에게 현금으로 줬다. 그 돈일 텐데 부인이 문제가 될까봐 어머니 돈이라고 말한 것 같다 라고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검찰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건넨 8억 4,700만 원을 유동규 씨와 김용 부원장 등이 함께 받은 것이라면서 금액 전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돈의 일부의 사용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김용 부원장에게 최종 도착했다는 나머지 6억 원 이상의 돈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밝혀진 바가 없는데, 중간에 증발한 돈을 두고서도 대장동 사건 일당들 간에는 아주 묘하게 입장이 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민용 회계사는 작년 8월경 유동규 전 본부장이 1만원권과 5만원권이 섞인 1억 4,700만 원 중 짜투리인 700만 원만 자신에게 줬다고 얘기했고, 반면에 유동규 씨는 반반씩 쓴 것으로 알지만 진실게임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인정하겠다 라며 마지못해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정황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를 향해 불리한 증언을 내뱉었던 유동규의 말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말인지 다시 한번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정민용 회계사에게, 또 정민용 회계사는 유동규 씨에게 전달해 최종적으로는 김용전 부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의 불법 선거자금으로 8억 4,700만 원을 전달했다면서 김용전 부원장이 받아 챙긴 돈이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갔을 것이라는 연기를 계속 피워대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가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사용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심에 이어 법원의 2심 판결에서도 승소하게 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사 기밀이라서 안 된다라면서 검사들이 밥을 사 먹은 식당의 경영 문제나 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료의 양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라는 검찰의 주장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승소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금 특활비 147억 원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시민들이 검증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고, 검찰 역시도 예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권력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5일에 있었던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하승수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상세한 판결 경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의 집행 내역, 그리고 지출 증빙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꽁꽁 감춰왔던 검찰 특수활동비의 성역을 깨트리면서 어떤 권력기관이라고 해도 기밀이라는 구실로 국민의 알 권리를 막을 수는 없다는 판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아마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고 해도 1심과 2심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직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쓴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공개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상고를 지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시절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사 기밀이라서 안 된다. 검사들이 밥 사 먹은 식당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해서 안 된다. 자료의 양이 많아서 안 된다는 주장 모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금 특활비 147억 원이 어디로 갔나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 역시 예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권력기관이 아님을 법원이 확인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즉각 판결을 수용하고 자료를 공개하십시오. 뉴스타파, 세금도둑 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그리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김성회 싱크탱크 연구소 소장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면서 강하게 촉구했습니다.